232쪽 가볼게. 페이지 232쪽 삼각함수 첫 시간이에요. 수학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게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울 거야. 중학교 때랑 상황을 조금 확장시킨 거야. 중학교 때는 이렇게 30도라고 딱 써있는 저 그림을 보면 몇 도예요? 라고 물어봐. 그럼 몇 도라고 답하면 되는 거야? 30도라고 답하면 되는 거야. 그게 끝이었어. 중학교 땐 0도에서 360도 사이의 것만 생각하자가 암묵적 합이야.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저게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저 모양인지 두 바퀴를 돌고 와서 저 모양인지 아니면 뒤로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앞으로 30도간 저 모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다 표현해 줍시다 라는 얘기야. 한 바퀴는 몇 도예요? 360도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을 360도로 앞으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정수 n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30도만큼 앞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이 표현법이 일반각 표현법입니다. 오케이?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이야. 근데 한 바퀴를 돌고 오면 n에다가 1 쓰면 되겠죠. 두 바퀴를 돌고 오면 n에다가 2 쓰면 되는 거고 뒤로 한 바퀴를 돌았으면 n에다가 마이너스 1 쓰면 되겠지. 한 바퀴도 안 돌았어요. 그럼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n을 우리가 정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법이 무슨 표현법이라고? 일반각 표현법이라고. 그래서 X축, Y축으로 잡혀 있으면 각을 표현함에 있어가지고 기준되는 선 하나를 잡습니다. 그걸 대부분 원점에서 1 이렇게 잡고 요거를 시초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각을 표현하는 기본선, 기준선이야.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의 각을 말하는 거야. 그래? 근데 얘가 이렇게 돌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까지 우리가 다 에울러서 생각을 하겠다. 이게 일반각의 생각입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세타가 390도라고 되어 있을 때 사인 390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 생각을 해볼게. 자, 390도라는 각은 한 바퀴를 돌고 온 다음에 30도만큼 모여있는 바로 이 모양이죠. 그래요? 그래서 사인 30도와 같은 값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사인 30이 얼마예요? 네, 2분의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여기서 노파심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60도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30도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 동일하죠? 중학교 때 배웠던 45도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집각 삼각형을 가지고 사인 값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코사인 값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탄젠트 값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은 질문이 탄젠트 30도는 얼마? 30도에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루트 3분의 1. 야, 보면서도 말 못하면 어떡하냐. 돼요? 돼? 돼? 탄젠트 60도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루트 3.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뭐예요? 일반각 표현법이야. 그래서 이제 세타를 어떻게 생각한다? 세타를 무조건 360도 n 더하기 알파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요게 일반각에 대한 얘기야. 일반각은 각을 표현하는 기준선. 뭐라고요? 시초선을 장으로
시초선에서 동경 이렇게 도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움직일 동.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오케이?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일반각은 저렇게 표현하겠다. 그래서 235쪽으로 확인해 볼게. 235쪽. 자, 그러면은 두 각이 있어. 두 각의 위치 관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각의 위치 관계. 자, 먼저 두 각이 일치할 때, 두 각이 일치한대. 노란색 각하고 빨간색 각이라고 표현을 할게. 노란색 각을 알파라고 부를게. 그리고 빨간색 각을 베타라고 부를게. 근데 알파 각하고 베타 각이 내 보기에 지금 위치가 똑같아.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의 위치가 똑같아. 그래요? 그러면은 노란색 알파를 360도엔 더하기 알파죠. 그러면은 빨간색 베타라고 하는 동경은 360도엔 더하기 베타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표현법이 이렇게 일반각으로 되어 있죠. 즉, 두 동경의 위치가 일치한다. 그러면 두 개를 빼면 얼마예요? 그냥 360도 n. 0이라고 생각되는 건 무조건 다 360도 n이라고 생각하면 돼. 0, 중학도 때 0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일반각에서는 360도 n이라고 부르면 된다. 오케이? 그래요? 나는 두 동경의 위치가 일치한다. 어떻게 푼다고? 두 개를 빼. 그럼 얼마가 남아? 360도 n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괜찮아? 네. 자, 이번엔 두 동경이 반대 방향을 이루고 있대.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한대. 그럼 시초선에서 재는 거야. 시초선에서 이만큼을 알파라고 놓는 거고 시초선에서 이만큼을 베타라고 놓는 거야. 확인됐어? 그러면 두 동경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직선에 있는데 반대 방향입니다.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360도 n은 무조건 써. 그리고 요각이 요만큼만 지운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얼마만큼 살아남은 거야? 180도는 살아남았지. 그래서 더하기 180도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자, 이번엔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보이면 요런 모양으로 형성이 돼 있겠지. 무조건 각은 시초선에서 잰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베타라고 놓게. 그러면은 이 부분과 똑같지.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요 알파라는 부분이 요만큼을 채워서 한 바퀴를 완벽하게 돌린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360도 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확인돼? 눈으로 확인이 돼요. X축, Y축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번엔 Y 대칭이래. 그럼 노란색이 이렇게 되어 있고 빨간색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 두 개가 Y축 대칭이래. 즉 요만큼을 알파라고 보면 이만큼이 얼마야? 베타라는 뜻이겠지. 그럼 알파가 요만큼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 360도 n 더하기 180도를 표현할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빨간색과 노란색이 요 노란색 알파랑 요 빨간색 베타가 Y는 X 대칭이래. 그럼 당연히 노란색 요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럼 이번엔 두 개를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도 n 더하기 얼마겠어? 90도가 되겠죠.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칠판에 있는 5개가 상한각, 결각값이 같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게 두 동경의 위치관계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5장의 그림을 가지고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오냐?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잘 봐. 문제가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일치합니다. 어떻게 풀어요? 빼면 360도 n이다라고 쓰고 시작하는 거야.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더하면 360도 n이다라고 쓰고 시작하는 거야.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더하면 360도 n 더하기 180도 라고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 그럼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상황을 이용해서 만들어 쓰는 게 편해요. 오케이? 근데 내가 이렇게 점선 긋는 이유가 일치하거나 표기법상 베타가 앞에 있으니까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할게. 베타 빼기 알파 뭐 절대값 붙이면 상관이 없지만 일치하거나 일직선에 있으면 빼요. 그래요? 근데 뭔가 대칭이다. 대칭이다. 대칭이다 하면 더해요. 딱 방향을 잡고 들어가자. 그럼 상황에서 두 개가 일치한다. 상황 그릴 수 있죠? 그럼 빼라고. 그럼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뺐으니까 제로 포인트겠죠? 근데 제로 포인트를 일반각으로 무조건 얼마로 쓰라고? 360도 n이라고 쓰라고. 그래서 근데 진짜 0이면 어떻게 해요?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그러면 일직선에 있어. 근데 방향이 반대래. 일단 빼라고. 그럼 상황이 그려져? 그러면 360도 n 더하기 180. x축 대칭이래. 더해서 대칭이니까 더해서 360도 n. y축 대칭이래. 더해서 360도 n 더하기 180. y는 대칭이래. 상황이 그려지면 더하기 90도라는 게 바로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러니까 이 5장의 그림과 결과식이 외워지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약하지 마. 알겠지? 일반각이 뭐야? 모르잖아. 아니야 이 새끼야. 어? 첫 시간인데 앞에 15분 잘라 먹으면 15분 동안 떠들었던 게 없어지잖아. 누가 일반각을 그렇게 얘기해? 자, 페이지 235쪽과 236쪽에 있는 얘기가 바로 칠판에 있는 요 얘기야. 두 동경의 위치관계. 강조하는 건 어렵진 않아. 근데 무조건 한 문제로 나와. 나오면 맞히면 되는 거야. 근데 틀리면 어떡하겠어? 미쳐버리는 거죠. 외워라. 그리고 4사분면각은 다 알고 있죠? 4사분면각. 그래요? 여기를 몇 사분면이라고 불러요? 1사분면이에요. 여기를 몇 사분면이라고 불러요? 2사분면. 여기는 오케이. 그러면은 각 세타가 1사분면각입니다. 라고 하면 어디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세타가? 어디? 아이, 그래.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제 이 제로 포인트를 0이라고 부르면 돼? 안 돼? 안 돼. 뭐라고 불러야 돼? 360도 n. 그럼 요 90도 각입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 360도 n 더하기 90이다. 라고 불러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요 경계점은요. 요 경계선은 몇 사분면이에요? 이건 4분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괜찮아? 이 녀석을 1사분면으로 부를 거야? 2사분면으로 부를 거야? 못 부르죠? 그래서 경계선은 4분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각이 세타가 1사분면 각이다라는 얘기가 들으면 세타라는 녀석은 등호를 안 쓴다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360도 n부터 360도 n 더하기 90 사이에 있는 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 등호 있어 없어? 등호 없어요. 알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각 표현법이야. 오케이? 자, 앞으로 일반각, 우리는 이제 세타라고 하는 일반각을 어떻게 표현하겠다? 90도를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어떻게 하겠다고? 360도 n을 무조건 앞에 붙이겠다고. 그래서 그 n에 따라서 한 바퀴를 돌고 온 건지 두 바퀴를 돌고 온 건지 뒤로 한 바퀴를 돌고 오는지를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360도 n 더하기 알파라고 하는 일반각으로 생각하겠다. 첫 번째 배웠고요. 두 번째,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총 몇 가지 버전? 5가지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이걸 외우라고 했는데 결과값을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른 결과값을 같이 외워야 돼. 즉 문제를 읽었을 때 일치한다.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X축대칭이다. Y축대칭이다. Y대칭이다. 총 5가지 버전의 상황과 결과식을 같이 외우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네. 그렇게 외웠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36쪽 가봐. 중요한 거 나옵니다. 페이지 236조. 뭐라고 써 있어? 호도법이야. 호도법이 각을 읽어내는 하나의 방법이야. 하나의 방법.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30도예요, 60도예요, 90도예요 등등등으로 몇 도예요, 몇 도예요라고 각을 읽었지. 그건 60분법이라는 표기법이야. 그럼 호도법이 뭐냐? 설명을 한번 해볼게. 요렇게 원이 하나 있어. 원에는 당연히 무슨 점이 있어? 중심이 있고 중심에서 가져가는 반지름이 있겠지. 이 반지름은 실질적인 길이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반지름만큼 이렇게 실을 딱 잡아왔어. 그래서 여기에 붙여. 그럼 실이 요렇게 원을 따라왔겠지. 그럼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 R과 똑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있겠지. 그 실 갖고 쟀으니까. 그래? 그럼 요 세타를 반지름과 동일한 호의 길이를 갖게 하는 요 중심각 세타를 1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1라디안. 그래서 1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한 바퀴가 360도죠. 그때 원주는, 즉 원의 둘레는 2파이R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쓰이는 R은 반지름이고 여기에 쓰이는 파이는 원주율 3.14 땡땡땡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래, 그랬을 때 1라디안은 반지름만큼 호의 길이를 가져온 거지. 이게 정이니까. 요렇게 쓸 수 있겠어? 괜찮아? 360도가 한 바퀴잖아. 그러니까 전체 원의 둘레. 그럼 1라디안은 반지름만큼의 호의 길이를 가져온 거니까 요 비례식이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항, 외항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2파이R 곱하기 1 라디안이 360도 곱하기 R이라고 쓰면 되겠죠. 괜찮아? 자, 그럼 여기 있는 반지름 R과 여기 있는 반지름 R은 지울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 1 라디안이 2파이분의 360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파이분의 180도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1 라디안의 정의가 파이분의 180도야. 그래? 우리가 라디안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라디안을 반지름만큼의 호의 길이를 갖고 있는 중심각이요. 이게 라디안이야. 그래서 360도와 라디안의 관계성을 보니까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야. 그래? 그럼 여기서 파이 곱하기 1 라디안은 180도라고 쓸 수 있겠어? 그래요. 자, 근데 어차피 곱하기 1은 곱하기의 개념에서 의미가 없죠. 그리고 정말 슬프게도 혹은 반갑게도 라디안은 녀석은 기호가 없어요. 기호가 없어. 곱하기 1은 생략할 수 있죠. 라디안의 녀석은 기호가 없어. 그래서 내 눈에 어떻게 보여? 파이가 180도다라고 보이는 거야. 그래? 근데 파이는 순수한 파이는 원주율이야. 파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라고 말했어? 3.14 따라랑이라고 말했지. 그럼 파이는 180도라고 하는 이 등식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야? 곱하기 1 라디안이 숨어 있는 거야. 근데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파이는 180도라고 외우고 있어. 그 대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지? 저기서 쓰이는 파이는 순수한 파이가 아니라 파이 라디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쓸 때에는 이렇게만 쓰면 돼. 그럼 질문. 선생님 60도는요 3분의 파이라고 읽으면 돼요. 선생님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게 플레임인데 라디안은 기호가 없잖아. 그래서 3분의 파이라고 읽어도 돼. 괜찮아? 선생님 그러면 30도는요 6분의 파이. 선생님 45도는요 4분의 파이. 선생님 90도는요 2분의 파이. 선생님 360도는요 2파이 라고 등등등으로 쓰면 되겠다. 선생님 이걸 왜 배워요? 앞으로 모든 각은 호도법으로 씁니다.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넘어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60도요, 30도요, 45도요 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물론 병행해서 쓰기도 하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호도법으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를 계산하세요. 3분의 파이가 뭐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3분의 파이가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60도. 그럼 태진아, 사인 60도는 얼마예요? 아니니까 묻고 있잖아. 맞으면 네 하고 넘어갔겠지. 네. 코사인 30도가 얼마예요? 탄젠트는 45도 탄젠트. 탄젠트 45도. 뭐야? 없어 1이야. 1이야 없어야? 돌아버리겠죠. 1이야. 만족스러워? 그래. 외워라. 뭐 안 된다 얘들아. 그치? 외우라고. 외우라고. 표가 어딨냐고요? 중3에 있죠. 네가 좋아하는 핸드폰 속에 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핸드폰에 삼각비라고 한 번만 쳐봐. 그래요. 네. 어디에 있냐고요? 네 핸드폰 속에 있습니다. 아, 정말 끔찍하다. 자, 이 호도법이야. 그래서 호도법 하면 반지름만큼의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중심각의 크기예요. 그게 1라디안의 정의야. 그래? 그래서 네 머릿속엔 파이는 180도 요거 하나만 기억해. 그리고 이 파이가 순수한 파이는 아니다. 파이 라디안이다 정도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요게 호도법이야. 넘겨봐요. 자, 그러면 이제 부채꼴한 얘기를 살짝 하는데, 부채꼴이 어차피 부채꼴이라는 건 원의 일부분이죠.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여기를 R이라고 놔. 그럼 이 R은 뭐겠어? 당연히 이 전체 원의 반지름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호의 길이 L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 그러면 L을 R세타라고 구해요. 오케이? 비례식으로 구한 거야. 360도면 한 바퀴죠. 그 원의 둘레죠. 2파이 R이야. 그러면 세타 대 L이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래? 고마워. 그럼 요렇게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360도 L은 2파이 R 세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L이라는 건 360도랑 2파이랑 지워야 되는 거야. 그래? 2파이라는 녀석이랑 360도가 이제 똑같아 보여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지우기 위해선 세타를 뭐로 해석한 거야? 라디안으로 해석한 거라고. 라디안으로. 그래서 L이 얼마예요? R 세타. 여기서 선생님 세타가 30도니까요.
30 곱하기 뭐 반지름이에요?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뭐라고? 호도법의 세타라고. 라디안이라는 녀석으로 지워버린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럼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야. 이것도 어떻게 구한 거야? 이런 전체 원의 넓이분의 요 녀석의 넓이의 비율로 구한 거야. 알겠지? 그건 생략할게. 근데 r 세타죠. 여기에 2분의 1 r 세타잖아. 그러니까 얘를 2분의 1 rl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늘 여기 배우는 거야. 쉽죠? 어려워? 쉽다고 느껴지면 안 돼? 지금 어디가 어려운 거야? 새로운 거야? 뭐가 새로운 거지? 슬프게도 새롭게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자, 여기까지야. 알겠지? 자, 1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1번 가보겠습니다. 세타가 1사분면 각이래. 세타가 1사분면 각이래. 그럼 세타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360n에서 360n. 그렇지. 360도 n보다 큰 세타가 360도 n 더하기 90도보단 작습니다. 이게 1사분면 각이야. 그래? 그랬을 때 우리의 질문이 뭐예요?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겠습니까? 그럼 2로 나누면 되겠네? 괜찮아? 그럼 2분의 세타잖아. 그럼 이쪽이 180도 n보다 큰 2분의 세타가 180도 n 더하기 45도보단 크다라고 쓸 수 있겠어? 여기서 n은 뭐라고 했죠? 정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정수가 스타트 라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수는 0, 1, 2로 집어넣는 게 편해. 오케이? 어차피 돌고 도는 패턴일 거야. 그럼 n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45도까지라고 보여지죠? 그럼 이건 몇 사분면에 있어? 1사분면에 있어. 확인됐어? n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얘는 180도보단 앞에 있는데 225도보단 뒤에 있죠? 이게 몇 사분면에 있다고 보이는 거야? 3, 4분면에 있다고 보이는 거지. 이쪽에 3, 4분면 각일 수도 있겠구나. n에다가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쪽이 얼마예요? 360도부터 이쪽이 360도 더하기 45도인데 360도는 다시 리셋인 거죠. 그래서 몇 사분면이라고 보이는 거야? 1사분면이라고 보이는 거지. 굳이 3까지 집어넣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세타가 1사분면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일 것 같아요? 1 아니면 3, 4분면에 있습니다. 라고 해결하면 되겠다. 괜찮아? 쉬워?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려우면 안 돼. 여기까지 뚫고 나가야 돼. 그치?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표현 1번 해볼게. 표현 1번. 표현 1번. 문제 번호 1-2번에 1번 가볼게.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세타라고 하는 각과 4세타라고 하는 각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어떻게 풀기로 했어? 그렇지. 빼면 360도 n이다라고 일단 스타트를 써야 되겠지. 지금 세타라고 하는 동경과 4세타라고 하는 동경이 일치한다고 보여. 그럼 두 개를 빼. 그럼 얼마야? 당연히 3세타겠지. 선생님 저는요. 세타에서 4세타를 빼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 3세타 아니에요? 라고 말했는데 두 동경의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플러스 값을 무조건 말하는 게 교육부 지침이야. 그러니까 두 동경의 차라고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 두 숫자의 차. 선생님 1하고 4랑 차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1 빼기 4는 마3이잖아요. 차가 마3이에요? 아니야. 차라는 건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을 빼서 무조건 플러스 값으로 말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라는 거 씁니다.
네 마음대로 빼도 상관은 없어. 어쨌든 차라고 하는 건 3세타를 의미해야 되니까. 괜찮지? 3세타가 뭐라고? 360도 n이라고 표기만 하면 되겠다. 괜찮아? 그럼 세타는 얼마예요? 120도 n이라고. 그럼 이 녀석이 정수죠. 그러니까 0일 수도 있고 120도일 수도 있고 240일 수도 있고 360도일 수도 있고 돌고 돌고 돌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90에서 180 사이에 있대. 그럼 얼마? 120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조건이 90에서 180 사이에 있는 각을 말하세요라고 써 있으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1-2번에 가로 2번만 해볼게요. 1-2번에 가로 2. 표현에 2번만 해보겠습니다. 태진아, 상현아, 7시 수업이라고 7시에 맞춰오면 맨날 늦잖아. 그걸 1년 반 동안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좀 빨리 와. 그래야지 7시에 들어오겠네. 네가 타려고 했던 버스보다 앞타임 거 타요. 알겠지? 버스가 늦게 왔어요. 하나 놓쳤어요. 등등의 핑계를 1년 반 동안 됐으면 많이 된 거야. 그치? 괜찮아? 나와? 혜진 알았지? 자, 넘어가서 문제 번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가보니까 2번에 1번 중심각이 3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일 때 중심각이 얼마라고? 3분의 파이래. 3분의 파이고요. 호의 길이가 얼마일 때? 2파이일 때 부채꼴의 반지름과 넓이를 구하십시오. 호의 길이 2파이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R세타로 구한다고. 확인됐어? 그러면 R 3분의 파이가 2파이라고 부르면 되겠어? 괜찮아? 그럼 R이 얼마야? 그럼 반지름이 6이네. 확인됐어? 자, 두 번째.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RL이라고 갈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넓이가 얼마? 네, 넓이는 2파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단위는 알아서 쓰면 되겠지. 길이는 단위가 센티미터냐? 센티미터네. 길이는 6cm고 넓이는 센치 제곱이겠죠. 자, 가로 2번 가볼게. 호의 길이가 부채꼴이네. 이렇게 부채꼴이 이렇게 있고요. 호의 길이가 2파이가 되고요. 넓이가 4파이일 때 반지름과 중심각을 구하래. 호의 길이 L은 2파이는 R세타죠. 그래요? 넓이 4파이는 2분의 1 RL이죠. 그래서 2분의 1 R 2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R이 얼마가 되는 거야? 4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R이 4면 4세타가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상현아, 2분의 파이는 몇 도? 2분의 파이는 몇 도? 90도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네. 왜요? 아, 6을 집어넣는데 2를 집어넣네. 네. 네. 확인 없이 넘어가 볼게요. 이건 그냥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한다고? R세타.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얼마? 여기서 말하는 R이 뭐야? 세타는? 야, 2분의 1 R세타가 지금 무슨 식이야? 마저 틀려. R세타라고 그러잖아 지금. R제곱 세타. 그럼 세타가 뭐야? 무슨 생각으로 앉아있어? 아, 정말. 야, 식 2개 나왔는데 그 식이 네 머릿속에 없으면 10초만 집중해도 되겠다. 10초만 집중해도. 너 지금 흘러가는 45분 동안 쳐다만 봤지 뭐 하나. 너 빨리 안 도망가? 어? 자꾸 입안에 있을 거야? 행복해? 행복해? 도망가. 중심각! 라디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중심각. 중심각. 문제에 써있어. 중심각이라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겠어? 혜진아 괜찮아? 응. 상현아 괜찮아? 응, 그래. 자, 넘겨봐. 이제 삼각함수를 배운 거야. 지금 이제 본격적인 삼각함수를 배운다. 오케이? 삼각함수니까 함수의 폼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y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삼각함수는 y는 sin x, y는 코사인 x, y는 탄젠트 x, y는 sin x분의 1, y는 코사인 x분의 1, y는 탄젠트 x분의 1, 총 6가지의 삼각함수를 배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다라고 하면 저 6가지를 통칭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y는 sin x, 그럼 sin 함수, y는 코사인 x,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사인의 역수 함수, 코사인의 역수 함수, 탄젠트의 역수 함수를 통칭해서 삼각 함수라고 부른다. 오케이? 근데 매번 이렇게 역수 쓰면 좀 귀찮으니까 사인의 역수를 코시컨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SC라고 써요. 그리고 뭐라고 읽어? 코시컨트라고 읽어요. 그럼 코사인의 역수를 SEC라고 쓰고 시컨트라고 읽어요. 시컨트. 그럼 탄젠트의 역수를 COT라고 쓴 다음에 코탄젠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인의 역수를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를 시컨트, 탄젠트의 역수를 코탄젠트. 그래? 그럼 사인에 C가 있어 없어? 그 C로 시작하면 돼. 어떻게든 외워라. 알겠지? 18살에 김학현은 이렇게 외웠어. 사인에 C가 없으니까 C로 시작하는 시컨트. 코사인은 C가 있죠. C가 없는 S로 시작하는 시컨트. 코가 C가 있으니까 S로 시작하는 시컨트. 탄젠트는 C가 없죠. C로 시작하는 코탄젠트. 괜찮아? 어떻게든 외우라고. 제발. 얘를 뭐 어떻게 읽었더라? 뭐 이상하게 읽던데. 세스, 코트. 모르게 뭐 이상하게 읽어. 제발 발음 표기법으로 써요. 얘 뭐라고 읽는다고?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로 읽어주세요, 제발. 알겠지? 뜻은 사인 역수, 코사인 역수, 탄젠트 역수. 통칭해서 6개를 삼각 함수라고 부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런 거야. 함수라는 건 x에 특정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인 거죠. 그래요? 근데
삼각함수니까 들어가는 x값이 각으로 들어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알겠니? 네. 그럼 y는 sin x라고 하는 삼각함수야. sin 함수지.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각으로 들어가야 돼. 각. 각을 집어넣어줘야 돼. 숫자를 집어넣으면 안 돼. 각을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나는 3분의 파이를 집어넣을게.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고. 2분의 루트 3이라는 답을 함수값을 써주면 된다고. 그래? 삼각 특수각은 외워야 돼. 특수각 못 외우면 아예 안 돼. 특수각이 아닌 것도 풀어야 되는데 특수각까지는 그냥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지식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알겠지? 하나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부릅니다. 뭐로 부른다고요? 단위원.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이야. 요 점을 세타라고 한번 써볼게. 반지름은 1이라 그랬어. 그럼 요렇게 90도로 내리 그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요렇게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분의 밑변의 길이죠. 앞에다가 1분의 1에서 1을 곱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다라고 놓을 수 있겠어?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1 사인 세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반지름이 존재하면 R로만 써주면 되겠지. 그래요? 그럼 원에서 원 위에 있는 저 점을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표기도 가능하겠네. 그래요? 삼각함수를 가지고 좌표값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만약에 반지름이 2라면 요 길이가 2 코사인 세타겠죠. 그럼 길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 기본적인 테마가 이런 거야. 삼각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길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좌표값을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미적분학을 풀 겁니다. 알겠지? 어쨌든 직각삼각형이 존재를 해. 여기가 세타야. 그럼 A, B, C라는 길이를 알고 있었을 때 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A분의 C.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A분의 B. 탄젠트 세타가 얼마예요? B분의 C. 이거가 삼각함수의 기본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특수각에 대한 비율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사인 390도도 풀 수가 있어. 사인 390도. 사인 390도를 좌표평면에 표시를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 한 바퀴를 돌고 얼마나 더 올라간 거야? 30도만큼 더 올라간 거지. 그럼 요 그림이 나와. 괜찮아요? 그러면은 삼각비,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때는 이 보여지는 각에서 무조건 X축으로 내리긋습니다. 그럼 여기서 X축으로 내리그으면 30도가 되는 요 직각삼각형의 모양이 나오죠.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이야. 이 보여지는 삼각형을 가지고 사인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390도가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야?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럼 코사인 390도를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래요?
탄젠트 390도를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다. 루트 3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대. 알겠지? 그만 정신 차려. 오케이? 전에도 기억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고 여기를 60도라고 부를게. 그럼 비율은 다 알고 있죠?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이야. 그치? 요렇게 뻗어나가서 여기가 이렇게 60도가 있대. 그럼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써 있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 거리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각으로만 삼각함수를 구하는 거야. 삼각함수를. 그럼 사인 120도가 60, 60 딱 요렇게 그려져요. 그래? 그럼 어떻게 풀기로 했어? 그냥 내리그어. 요 그림이야. 그래서 사인이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2분의인데 요 길이가 실질적인 값은 얼마예요? 2분의 마이너스 1이야. 그럼 탄젠트는 이렇게 갈 건데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사분면은 플러스를 갖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플러스야. 응, 그렇지. 자, 근데 이쪽은 반지름은 무조건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지는 거니까 사인만 플러스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값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올, 사, 탄, 코만 플러스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 세기의 명작 수학의 정석을 지으신 홍성대 아저씨가 얼싸 안코라고 써놨어. 나를 이렇게 세뇌시켰어.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세뇌시킵니다. 알겠지? 얼싸 안코라고 외워. 얼싸 탕코야. 알았지? 지금 있는 얘기가 페이지 247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 4사분면각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어서 4사분면각으로 사인을 구하세요. 어떻게든 음수가 나온다고. 3사분면각으로 코사인을 구한다. 무조건 음수값이 나온다고. 그래요? 2사분면각으로 사인을 구한다. 그건 무조건 플러스야. 1사분면각이면 다 플러스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얼, 싸, 탄, 코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그 어떤 각이 나오더라도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그러면 사인의 역수인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인 시컨트,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 값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구해낼 수가 있는 능력을 가졌어. 그럼 함수값을 다 일일이 찾아낼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린다? 무조건 X축으로 내리그어. 무조건 X축으로 내리그어서 보여지는 직각삼각형을 가지고만 문제를 풀어.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로 결정할 거라고? 4사분면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할 거니까. 그럼 고민할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 있어 없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확인 하나만 해볼게. 720도, 780도, 720, 840. 그래, 840도라고 해보자. 84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볼게. 그럼 이 840도가 몇 사분면각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840도를 코사인 360도엔 더하기 알파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120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이쪽은 제로 베이스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코사인 120과 똑같은 값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럼 코사인 120 정도는 300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120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힘드니까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X축으로 내리그으라고. 무조건. 그러면 여기가 120도야? 그럼 여기가 몇 도야?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을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즉 코사인 840도가 2분의 1이야. 근데 얼싸 이사분면각은 사인만 플러스지. 코사인 이사분면각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4사분면각으로 결정하면 되겠다고. 괜찮아? 할만해? 제발 할만해야 돼. 선생님 저는요 특수각을 못 외웠어요. 오늘 가서 외워. 알겠지? 여러분들이 연습장 피고 딱 5분만 고생해. 5분만 고생하면 특수비를 못 외우는 애가 없어. 근데 저는 5분 동안 고민했는데 특수비 못 외웠어요. 그러면 10분 고민해. 근데 10분 동안 고민했는데 안 외워져요. 30분 고민해. 1시간 고민해. 저 끝내 못 외웠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야. 그래 준우야? 이제 해봐. 알았지? 자 넘어가 볼게.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데 삼각함수의 어떤 관계식이라고 써 있어. 삼각함수의 어떤 관계식인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엄청 쉬워. 단위원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 단위원은 반지름이 얼마라고?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부른다고. 이거 세타야. 그럼 얘가 몇 컴마 몇? 코사인 컴마 사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좀 깨봐. 그래요? 나 뒤돌 때마다 졸지 말고. 이 원이라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거죠. 그럼 이 자리가 x자리고 이 자리가 y자리니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식이 무조건 참인식이 된 거죠. 그래요? 저 얘기는 세타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이 다 성립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세타 값에 관계없이 다 성립한다.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라고? 1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걸 중학교 땐 이렇게 설명을 했어. 자,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C분의 B의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그럼 코사인 제곱이 얼마예요? C분의 A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는 통분하면 C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요거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A제곱분의 B제곱을 뭐라고 읽으면 돼? C제곱이라고 읽으면 되죠. 그래서 1이라고 증명을 했어. 어쨌든 중학교 실력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실력으로도 한 번 더 증명이 됐어. 그럼 저거 무조건 참인 거야. 자주 나옵니다. 맨날 나와요. 앞으로 2년 동안 삼각함수 풀 때 어떤 제곱 등장하는 순간 저거 무조건 떠올립니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응용되는 식이 2개가 나오는데 별건 아니고 사인 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게 랑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볼게 2가지가 나와. 그럼 사인 제곱으로 나눠보면 코사인 제곱부터 먼저 할게.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분의 사인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코사인 분의 사인은 우리 뭐라고 불러요?
탄젠트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설명할게. 자, 탄젠트가 A분의 B죠. 코사인이 C분의 A야. 그리고 사인은 C분의 B야. 똑같아. 그래요? 그래서 탄젠트가 뭐분의 뭐라고?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탄젠트 세타의 제곱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가 뭐야? 시컨트죠, 시컨트. 그래서 시컨트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럼 기준식에서 이번에는 사인 제곱으로 나눌게.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 더하기 탄젠트의 역수니까 코탄젠트의 제곱은 코시컨트의 제곱이다 라는 식 두 개가 더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같이 신경 써야 돼. 근데 1번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라고? 쉽죠? 입에도 잘 붙어. 그래? 그럼 이 두 개는 1번에서 만들었습니다. 외우면 편해요. 잘 안 외워져. 왜? 한 번도 외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었어. 알겠어? 네.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려워, 쉬워? 어려워? 네, 나 좀 진짜 물어볼게. 어렵니? 아직 하나도 안 배운 거야. 이런 걸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풀겠다. 이런 것들을 말한 거야, 지금. 예전에 공부 한 번도 안 했잖아. 이제 공부해야지. 아, 쉽지 않은 전쟁이다. 쉽지 않다. 3번 가볼게. 각 세타가 다음과 같을 때 1번 3분의 파이래.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 2분의 루트 3.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 2분의 1. 탄젠트 3분의 파이는 얼마? 루트 3. 괜찮아요? 그러면은 2번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를 그림으로 먼저 해결을 해야 돼. 3분의 2파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편하게 110도를 못 차. 그래? 그럼 내가 눈에 보이는 몇 도 삼각형이 등장을 해야 돼. 그럼 이대로 그냥 쓰면 돼.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1, 루트 3인데 2, 4분면각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만 쓰면 된다. 괜찮아? 자, 3번 가볼게. 3분의 4 파이야. 3분의 4 파이를 먼저 그림으로 설명해. 그러면 요렇게 간 거야. 60도, 120도, 180도, 240도. 그러니까 여기가 60도 각인 거야. 그래? X축으로만 내리 그으라고. X축으로만. 60도 삼각형이 보이는 거야. 그럼 2분의 루트 3, 2분의 1, 루트 3 똑같습니다. 근데 몇 사분면각이야? 3, 4분면은 뭐만? 탄젠트만. 이렇게 쓰라는 소리입니다. 확인됐어? 자, 마지막으로 4번이 3분의 5 파이니까 3분의 1 파이, 3분의 2 파이, 3분의 3 파이, 3분의 4 파이, 3분의 5 파이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렇게가 3분의 5 파이야. 근데 내가 눈에 보이는 삼각형은 요거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 그럼 이걸로 그냥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2분의 루트 3, 2분의 1, 루트 3이야. 근데 몇 사분면각? 4사분면각. 요렇게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아? 그림을 먼저 해설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렵지 않죠? 요 정도는 괜찮습니까? 진짜 괜찮아야 돼. 3-2번 시켜볼게요. 노력해야지. 네,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요? 그 기다리려면 네가 기다리고 있잖아. 이게 우리 반의 클래스야.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 그렇지? 4번은 말로 넘어갈게. 사사분명각이야. 얼싸탕고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 코사인이 음수래. 근데 탄젠트가 양수래. 몇 사분면? 3. 괜찮아? 2번. 사인과 코사인을 곱했더니 음수래. 그럼 다른 값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2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이야. 왜? 1사분면은 뿔뿔이 나올 거고 3사분면은 마마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음수라는 건 2, 4.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사인 탄젠트가 플러스가 나왔대. 그럼 몇 사분면으로 좁혀지는 거야? 4사분면으로 가는 거지. 확인할 수 있겠어? 이렇게 풀 수 있겠어? 넘어가도 되겠어?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지. 준우야. 너만 믿을게. 이건 그치. 넘어가서 5번 가보겠습니다. 5번이 별표치고요. 왜 별표치라고 했어? 우리 반은 이 문제를 어려워할 것 같아. 왜? 곱셈 공식이 나옵니다. 돌아버리겠죠. 곱셈 공식이 나오는데 표정들이 다 이러면 하진아 도망가. 곱셈 공식 몇 개 알아? 얘들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년이 지났다. 진짜 A4 용지 한 번만 써봐. 제발 써봐. 안 쓰잖아 너희들. 한 번만 써봐 다시. 그럼 매번 나올 때마다 이런 표정들이 안 나오겠지. 저 시켜주세요라 당당한 표정이 나오겠지. 다 고개 숙이지 않고. 알겠어? 10점씩만 올리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받았던 점수에 10점, 그게 진짜 무리한 부탁이냐? 10점 올리라는 게? 10점씩만 올리자고, 10점씩만. 5번 가볼게. 약식으로 쓸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얼마예요?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1번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구하래. 기존 식에 완전 제곱을 취할게. 그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니까 4분의 1은 이만큼을 우리가 얼마로 읽겠어? 1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2 사인 코사인이라고 쓸 수 있겠어.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문제에서 얼마로 해석돼?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괜찮아?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2번 가볼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전체 제곱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럼 물음표의 제곱이 4분의 1 빼기 요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일단 4분의 7. 그래서 물음표는 2분의 뿔마루트 7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 네. 3번 가볼게.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이래. 그럼 얘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3승 마이너스 3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더하기 코사인으로 풀어도 되고 얘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가로가로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코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풀어도 되고 근데 두 번째 걸로 가보자. 2분의 1 가로 열고 1 더하기
8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1로 볼 거니까. 그리고 요 사인, 코사인은 첫 번째 문제에서 구했으니까 라고 쓸 수 있겠어요? 네. 어려워, 쉬워? 엄청 쉽죠? 곱셈 공식만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이런 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지? 그럼 슬퍼져요. 오케이? 넘겨.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6번에) 1번 사인 4승 마이너스 코사인 4승이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임을 보이십시오 라고 되었어. 근데 좌변 딱 보는 순간 뭐가 먼저 보여? 그렇지.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쪽이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쪼갤 수 있겠지. 근데 이 녀석을 얼마로 해석한다고? 1이라고 해석한다고. 그래서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이야. 근데 이 녀석과 똑같음을 보이래.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1로 볼 거면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보이겠네? 즉, 요 녀석이 1 빼기 2 코사인 제곱에 곱하기 1로 보이겠죠? 근데 곱하기 1은 의미가 없으니까 등호가 성립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가로 2번도 해볼게. 가로 2번. 코사인 1 플러스 사인 더하기 1 플러스 사인의 코사인이 코사인분의 2라고 쓸 수 있겠다. 분수의 더하기죠. 분수의 더하기는 가장 먼저 뭐부터 진행해요? 통분부터 하겠죠. 그럼 코사인 가로 열고 1 더하기 사인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만났으니까 1 플러스 2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이렇게 만났으니까 코사인 제곱 얘를 얼마로 읽을 거야? 1로 읽을 거지. 그래서 분자가 2 가로 열고 1 플러스 사인으로 보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얘랑 약분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게 뭐야? 코사인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어요? 괜찮아?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엄청 많이 쓰여요. 그럼 이걸 증명하십시오라는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식을 풀 때 얘가 나왔어.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떤 그래프의 길이를 막 계산해 보니까 이런 길이의 합이 나왔어. 이런 길이의 합이 보이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유롭게 변형해서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정말 가감하게 표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가감했어. 학현아, 가감했어. 2번